한국은행 총재는요, 부동산 40번 넘게 말했다, 40번. 집값에 발목 잡힌 금리,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못 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도 지금 갑로들박이 뜨겁죠. 어쨌든 지금 제일 머리가 아프신 분은 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제일 머리가 아프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 는 금리 대한민국도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문제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그 보고서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터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과연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기사인데요. 금리 낮추면 집값, 가계대출 올라간다. 거시 건정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0.25p 인하 서울 집값 상승률 0.83p가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0.25%를 인하했을 때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인지 좀 살펴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환 피벗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 불균형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예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니까 일단은 뭐 수도권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지방도 적지 않게 올라간다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0.25%만 낮췄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상승폭이 0.83p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요약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연구서를 봤는데 일단은 정책 시사점 뭐 정리해 놓은 걸 좀 보면은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가능성에 이거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그래서 스트레스 DSR 안착을 유도하고 점검을 하고 효과가 어떤지를 잘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DSR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같이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이런 시사점이 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정부 가계 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 공조, 국토부하고 금융감독원 뭐 이런 부서들과 정책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PF 부실 있잖아요. PF 부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제 평가 및 시사점 보니까요. 연체율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부실 여신 규모는 늘어났는데 연체율이 많이 떨어져서 손실 흡수 능력도 개선되어서 PF 부실 금융 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평가와 시사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리스크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2포인트였는데 지금 1.5포인트로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내려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시장의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기사를 좀 보시면은 여기 미 연준 30개월 만에 피벗 기준금리 0.5% 인하 시장 영향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미국의 많은 전문 기관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만큼 더 내려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최종 금리 상단, 여기를 보시면은 시티그룹은 3.2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지금 한국이 3.5잖아요.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클리는 3.75, 도이체방크는 3.5%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기준금리를 이와 동조해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좀 더 비싼 편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았을 때가 뭐 이때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때 좀 있었고, 그리고 요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미국 금리가 항상 낮았던 게 그 대세인데, 사실 이게 정답은 또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경제 규모라든가 그리고 경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래야 되냐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준금리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안정,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인데, 어쨌든 지금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인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하를 하면 언제 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대문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하 시기를 검토하지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하는 하는데 시기를 언제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적은요, 물가 안정이고 경기 안정, 고용 안정입니다. 물가 상승 2%대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은행이 지켜야 될 책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행법 제1조 1항,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한국은행법 1조 1항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것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 해가지고 기준 2%대를 지금 현재 잡고서 목표치를 향해 이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어떻게까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4년이니까 여기 와 있죠. 여기 2%가 여기인데 2%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2%가 이게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과거도 이제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이게 떨어졌을 때도 문제거든요.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디플레이션, 너무 심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면은 나중에 유동성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역효과가 계속해서 날 수가 있거든요. 약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약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깊은 디플레이션을 가기 전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정책 기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최우선인데, 다만 지금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 이게 더 늘어날까 이게 걱정이고, 부동산 가격,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금리에 대한 결정은요, 일부의 포인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긴밀하게 공조가 돼야겠다라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가계부채는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국토부 소관인 거죠. 네, 한국은행 총재는요, 부동산 40번 넘게 말했다. 40번. 집값에 발목 잡힌 금리,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못 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올 10월 달에 0.25포인트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강화한다고 해도 집값을 잡기에는 사실 항상 역부족이었죠. 2019년도 말에 6억 이상의 부동산의 대출을 옥죄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15억 이상의 주택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이후에 15억 이상의 부동산 거래가 더 많이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난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못 산 사람은 못 산 거고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대출 규제는 사실 대출 없이는 집 사지 못하는 어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역할도 좀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그때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